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비대위원장 얘기를 했고 네. 대표님 얘기를 이제 안 할 수가 없는데 너무 가슴 아프고 정말 빨리 회복하기를 바라는데 근데 아유. 문제는 뭐냐면 이게 네. 본질은 사실 뭐 물론 아직까지는 뭐 그 사람이 뭐 정당과 연관돼 있다 이거 얘기할 수 있는 확신은 없지만 국민의힘 쪽 전신의 정당에서 가입했다는 여러 가지 보도들이 있었고 네. 최근 들어서 민주당에 네. 가입을 해서 이재명 대표의 동선 네. 파악하고 네. 이러는데 네. 했던 것 같아요. 네. 물론 네. 이제 확인이 안 됐어요. 네. 확정적으로 네. 얘기하지 못하지만 이런 사람이 범행을 저지른 게 문제고 네. 그 문제의 본질은 정치권에서 이재명 대표를 악마하고 네. 범죄자 취급하고 그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저는 범죄자 취급에 앞장섰던 사람은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라고 네. 생각을 네. 하거든요. 네. 그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데 네. 이게 어느 순간 갑자기 무슨 특혜 의혹으로 바뀌었어요. 네. 네. 보수 이 네. 언론들이 왜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는지 제가 이해를 못 하겠거든요. 우선 그 말씀드리기 전에 예. 저희가 의총에서 이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 의총에서 이제 현장에 계셨던 최고위원님들 그리고 예. 다른 의원님들께서 그날에 긴박했던 상황을 말씀을 해주시는데 우리가 칼이 있으면 예. 검이 있고 도라는 게 있잖아요. 그 이제 도라는 것은 부엌칼처럼 예. 한쪽은 저기하고인데 예. 이거는 양날이 있는 양날이다. 검이라는 거였잖아요. 예. 그런데 대표님의 그날 이제 그 와이셔츠가 살렸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 그래요? 이 와이셔츠 깃에 칼끝이 이렇게 닿으면서 미끄러지면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래요? 의사 선생님 말씀이 이 와이셔츠 깃이 방어막 역할을 해주지 않았으면 그 검의 날카로운 그 검이 그냥 들어갔을 것이고 현장에서 아마 큰 일이 벌어졌을 거다. 가능성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예. 그날 현장에 우리가 화면으로 볼 때는 그냥 이렇게 누르는 장면만 그렇게 나왔죠. 나왔잖아요. 실제로 그 피가 얼마나 나왔는지 거기가 이제 데크였잖아요. 그 그랬죠. 데크가 피가 흥건했고 데크가 이렇게 사이사이 구멍이 그 있죠. 홈이 예, 있잖아요. 홈 그 있죠. 홈 밑으로 피가 계속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 뭐 수건이며 옷들 다 벗어서 계속 피 닦아내고 그러면서 이제 천준호 의원이랑 그 정청래 최고가 말씀하시길 내가 겪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은 20분이라는 시간이 지금처럼 길어본 적이 없다. 그렇게 구급차가 20분이나 걸렸죠. 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방송 화면에는 그렇지 않은 것들만 나와서 뭐 경상 아니냐 이런 추측들이 있었는데 실제로 현장에서는 엄청난 출혈이 있었던 거고 다행히 그 자리에 유삼영 총경이 계셨대요. 예. 그래서 유삼영 총경이 딱 현장에 투입해서 사람들 다 밀리게 하고 뒤에 정리하고 구급차 부르고 이러면서 이제 초등 대응을 굉장히 잘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구급차 타고 이제 가신 건데 저는 이제 그 지금 이 대표님을 이 악마화하는 이 현실이 너무 가슴 아픈 게 오늘 이제 그 뭐 기독교 연합회 그 기도 이제 갔다가 생각이 번쩍 들은 게 얼마나 크게 쓰시려고 이렇게 큰 고난을 주시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아무튼 이제 빨리 대표님이 빨리 쾌유하셔서 빨리 당무에 복귀하시는 게 첫 번째지만 교수님 저는 이것이 왜 그런 프레임으로 넘어갔는지에 대한 고찰이 있어야 된다. 제가 이제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쭉 보니까 이게 대표님 피습과 관련한 얘기들이 주류를 이루다가 그 다음번에 바로 특혜, 헬기 특혜, 부산대 의료원에서 진료받지 않은 이걸로 다 훅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봤더니 이 제가 이제 적어왔어요. 여한솔이라는 속초의료원에 응급학 과장이 페이스북에 쓴 글이 있어요. 뭐 거기에는 뭐 앞에 부분은 그런 대로 썼는데 자기가 볼 때 그 상처로 봐서는 그렇게 뭐 헬기 타고 그렇게 이송하는 것이 적절치 않아 보인다 이런 페이스북을 쓴 거예요. 그러더니 그 다음 날부터 언론에서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그 특혜 의혹으로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이 그 여한솔이라는 그 과장님 정말 대표님께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신 거예요. 본인이 눈으로 보지 않았잖아요. 현장에 없었죠. 현장에 없었잖아요. 얘기하면 안 돼요. 그렇죠. 나중에 서울대에서 그 저 상황을 브리핑할 때
조금만 1mm만 더 들어갔어도 동맥 잘렸다 이 얘기 하잖아요. 그런 것을 눈으로 보지 않은 보지 않으면 상태에서 몰라요. 이런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는 것 그리고 이것들을 언론이 받으면서 갑자기 분위기가 그렇게 바뀌어진 거잖아요. 이분 정말 석고대지 하셔야 돼요. 아니 석고대지 하셔야 아무리 돼요. 의사라 하더라도요. 예, 예, 현장에서 환자를 직접 보거나 아니면 치료하지 않고서는 어떤 예. 얘기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모르는 당연한 거예요. 거죠. 아니 요즘은요 화상으로 진료하는 것도 의사들이 반대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진단이 잘못 내려줄 수 있고 화상으로 예. 직접 보는데도. 예. 근데 현장의 사진은 의원님 말씀하신 네. 것처럼 너무 그러니까요. 조금 피가 많이 나고 이런 거 안 내보내요 방송이 일부러. 그러니까. 근데 그거 보고 뭐 경상이다 이런 얘기를 한다? 이건 의사의 윤리로 맞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제 여한솔 속초의료 과장이 예. 그 얘기 이제 회계탄 거는 다른 분이 얘기했네요. 예. 보니까 왜 부산대 외상권역센터에서 그 치료하지 않고 이제 서울대로 갔냐 이 얘기를 한 거고 한 분이 뭐냐면 양성관 의정부 백병원 가정의학과 과장이 예. 회계탄 게 이제 문제다.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한 얘기를 거예요. 하셨군요. 그러니까 두 분 다 현장에 안 계셨잖아요. 그렇죠. 예. 부산대 병원에서는 나름대로 판단을 하신 거잖아요. 그럼요. 그 판단을 직접 하고 진료한 사람들이 판단한 그렇죠. 거죠. 예. 판단을 하고 서울대병원하고 서로 소통하고. 소통하면서 네, 맞아요. 보낸 거잖아요. 그럼요. 그랬는데 뭐가 문제인 거죠? 문제 없어요. 전혀. 그러니까 언론이 선택적으로 받는 거예요. 당연하죠. 하고 싶은 얘기들만 본인들이 하고 싶은 얘기들만 조금의 소스가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인용을 해서 된 거죠. 보도를 하고. 전 진짜 정말 이 언론 환경 전 문제 있다고 문제 생각합니다. 있습니다. 문제 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 여한솔 과장님하고 음. 이 양성관 백병원 과장님 사과하셔야 돼요. 이 죄를 어떻게 다 받으시려고 정말 나쁜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의사라 하더라도 아까도 예. 말씀드렸지만 직접 환자를 보거나 진료하지 않고 네. 그거를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건 대단히 위험한 얘기예요. 위험한 얘기인 위험해. 거죠. 그거는 네.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분들이 의사라고 생각하면 그냥 신뢰하고 믿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무리 의사라 하더라도 직접 환자의 상태를 직접 보지 않고서 어떤 진단을 내리는 건 대단히 이거는 오류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제 병원에서 주의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부산대병원이라 하면 우리가 네. 부산에서 특히 지방에서 최고의 의료기관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거기에 계신 전문가들이 판단을- 판단을 내린 그렇죠. 거예요. 네, 맞아요. 판단을 내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왜 그랬을까? 존중하셔야지. 당연하죠. 내가 내 의견을 현장을 보지도 않고 눈으로 보지도 않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절대 안 거죠. 되죠. 네. 정말 저는 온 국민들이 그거 아셔야 돼요. 이렇게 언론에서 써대는 이 내용들은 정말 현장에 있지도 않은 예. 일부 의사들 두 분의 의견을 인용한 거라는 그러니까,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반성하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네. 네, 저는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요. 근데 이걸 이제 문제는 이래 가지고 헬기 탄 것도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네네. 것처럼 서울대 병원과 부산대 의료원이 서로 소통하면서 어떤 네. 방법이 가장 최선일까를 네, 고민해서 네, 네. 헬기 이송도 결정한 거고 그렇죠. 또 매뉴얼상에도 소방청 매뉴얼에도 보면 예. 의료기관이 요청하면 출동하게 돼 그럼요. 있어요. 그럼요. 그리고 우리가 서울대병원에서 나중에 예. 진료 상황에 대해서 브리핑했잖아요. 했죠. 예. 1.8cm 거의 2cm 정도 되는 예. 자상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예. 자상과 열상은 다르죠. 엄청나게 다른 거잖아요. 그런데 방송에서 1cm 열상이라고 나왔을 때 이분들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거예요. 그런데 열상과 자상은 엄청난 차이가 차이가 있는 있죠. 거잖아요. 예, 예, 그러면 해석에서. 부산대 병원에서는 이제 상처를 직접 봤을 거잖아요. 예, 그러니 맞아요. 이것은 헬기를 타고 이송을 해야 된다라고 상황이고. 판단을 한 거고 그렇죠. 적절하게 저기를 조치를 취한 그런 거예요. 거죠. 예. 그것과 관련해서 예. 뭐 혜택을 입었느니 저희 정말. 인간이면 이런 그럼 얘기 하면 안 하면 돼요. 안 되는 거죠. 당연하죠. 자신들이 그 상황이었다라고 그럼요. 생각을 해보세요. 네. 남의 목숨, 내 목숨 귀한 것처럼 남의 그러니까. 목숨도 다른 사람들 당연히 목숨도 귀하죠. 귀한 거예요. 네. 더군다나 국가의 큰 일을 하는 네.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야죠. 홍준표 시장도 그런 걸 올렸어요. 네. 그러니까 뭐 서열을 따지는 거 아니지만 네. 국가 의전서열 8위예요. 네, 야당 네, 대표가 네. 제일 야당 네. 대표가. 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거 일반인들도 위급 상황에서 헬기 다 탑니다. 그럼요. 그게 뭐 안 탄 적 있어요? 그럼요. 무슨 이게 혜택이라고 이러는데 그럼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저는. 네.
제가 너무 속이 상한 게 우리 대표님 그렇게 하고 나서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 지방에 갔을 때 400명 경호원 붙었다는 소리 듣고 네, 맞아요. 좀 그랬었죠. 화가 나서 죽을 뻔 광주에서. 봤어요. 네. 죽을 뻔했어요. 예. 예. 그리고 막 건배사도 하고 이러더라고요. 당일날도. 참 그러니까 좀 답답합니다. 이제 화가 나고. 좀 열 좀 시키고요. 예, 열 시키세요, 의원님. 대표님 예. 잘 회복하고 계시고 저는 이제 당무에 빨리 복귀하실 의지가 있으셔서 맞아요. 맞습니다. 좀 그런가 보다 했더니 조금 늦어지는 게 늦어지는 이게 상처를 좀 봐야 된다고. 그리고 우리 당의 의사 선생님이 두 분 계시잖아요. 예. 이용빈 의원님하고 신현영 의원님하고 예. 그 두 분이 얘기하시는 게 이게 실제로 치료보다 후의 경과가 훨씬 그렇죠. 더 중요하다. 예, 왜냐면 합병증 위험도 있고. 혈전이나 이런 예, 것들이 안 생기면 되니까. 그게 뭐라 그래요? 폐혈증? 예, 폐혈증으로 맞아. 가서 가서. 더 나빠질 수 그러니까.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치료 후의 경과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병원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고 당무 복귀를 조금 미루시는 것도 다 그런 이유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어쨌든 의총에서는 대행 체제로 가지 않고 네. 그냥 간다. 네. 그러니까 의원님이 대표님이 감사합니다. 돌아오실 때까지 네. 일단 천체제로 간다 이런 말씀하신 그럼요. 거죠? 저희 늘 얘기하는 게 민주당은 이미 다 시스템화돼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최고위원분들도 다 계시고 예. 그리고 공천관리와 관련해서 시스템화돼 있기 때문에 굳이 대표님이 현장에 안 계셔도 이제 보고 체제로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홍표 원내대표가 예. 우리는 대행 체제 그런 거 없습니다. 현재 시스템으로도 충분합니다라고 의총에서 얘기를 하셨고 의원들 만장일치로 예. 그렇게 갑니다라고 결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요. 네, 네.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하고 지지자분들도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네. 이재명 대표 체제로 계속 간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빨리 정말 건강 회복하셔서 네, 네, 네. 했으면 좋겠고 네. 또 하나 그냥 저는 이제 궁금해서 이건 혹시 네. 의원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 소위 뭐 벤츠 차량에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네. 그 사람을 내려주고 갔다 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누가 그래서 혹시나 조력자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 뭐 의견 잘 있으세요? 알지는 못해요. 예, 저도 예, 예. 교수님께서 예, 예, 말씀하신 정도의 얘기만 듣고 있는데 예, 예. 제가 볼 때 그 이게 이제 전 국민적 관심사항이잖아요. 관심사죠. 예, 당연하죠. 그러면 벤츠 차량의 소유주분도 그거를 모르실 리는 없어요. 그렇죠. 그럼 맞습니다. 만약에 자연스럽게 그냥 일반적으로 태워준 거라면 그냥 손 들고 나와서 저는 그냥 그렇게 가신다고 해서 그렇죠. 그냥 내려드린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는데 전혀 안 나오죠. 안 네, 나타나잖아요. 지금 현재 안 나오고 있죠. 안 나타나잖아요. 네. 문제가 있는 거죠. 예. 그리고 그래서 저는 이제 모 언론 보도는 보니까 또 그분을 경찰에 조사했다는 얘기도 있고, 근데 그래요? 무육 뭐별 특이점이 없다는 얘기까지 나온. 물론 이거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 그렇게 해서 국민적 의혹이 사라질 것 같지는 보지 않아요. 저는 불러서 조사해서 명확하게 좀 관계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번 경찰 조사가 굉장히 좀 답답한 게 네. 뭐냐면 그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브리핑을 해줘야 돼요. 당연하죠. 브리핑 해야죠. 해줘야 되고 네, 네, 네. 실제로 뭐 그 본인 신상 공개도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하는데 당적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당적을 비공개로 해요? 그러니까요. 그거 그것도 공개하지 이해가 안 못할 되죠. 사유가 있는 거 없는 것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요. 상황이에요. 교수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럼 뭐 밝혀도 꺼리 문제 낄 게 없잖아요. 아니, 그러니까요. 신상 뭐가 공개까지 문제죠?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마당에 예, 예. 당적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이미 그- 그 언론에 보도도 다 됐잖아요. 그렇죠. 그 확인만 당적이 하는 건데. 공개되었을 때 그 받는 데미지 그렇죠. 어느 쪽이 더 충격이 더 그렇죠. 클지는 그걸 국민들이 네. 판단하시는 당연하죠.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 공개 안 할 이유 없는 전혀 거고요. 없습니다. 전 저기 벤츠 차량 소유주 되시는 분들 네, 그날 운전하신 분들 운전하신 분 예. 이 사건과 관계가 없으신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얼른 손 들고 나오십시오. 그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게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네.